안녕하세요. 드립벨리입니다. 코인을 하다가 디파이도 알게 되고 조금씩 공부하고 파고들면서 다양하게 배웠는데 그 중에 좋은 내용은 공유를 하면 어떨까 해서 큰맘 먹고 영상을 만들고 유튜버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긴장되네요. 네. 어, 바로 소개해 볼게요.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드림 네트워크입니다. 코인을 해보신 분들은 좀 아실 건데 항상 각자의 코인과 플랫폼은 백서, 자기들이 어떤 것을 기반으로 개발했고 어떤 활동을 할 거고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수익을 나누고 어떻게 로드맵을 가져갈 거고 하는 거에 대한 전반적인 프로젝트 보고서인데 그 백서도 오늘 같이 볼 거예요. 그러면 드립은 백서에 써놓은 걸 그대로 차용해서 설명을 해보면 최초의 디플레이셔너리 토큰 기반의 디파이 플랫폼인데 어느 체인에 있냐?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에 있다. 그래서 보면 1% 매일 투자금을 받아내 가고, 자 뒤쪽에 더 보면 나옵니다. 총 365%라고 하던데 뭐가? 뭐가? 그래서 이게 되나 싶지만 지속 가능하다. 세금이 사실 조금 붙어요. 근데 그게 어떤 세금인지 어떻게 쓰이는지 또한 백서를 보면 더 공부할 수 있고, 팀 빌딩을 하는 레퍼럴 시스템을 갖췄고, 컴파운드 인터레스트. 자, 핵심입니다. 계속 얘기할 거니 넘어가겠습니다. 드립의 특징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드립과 플랫폼을 볼 때 어떤 걸 핵심으로 봐야 되는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드립이 뭐냐? 방금 읽었듯이 최초의 디플레이셔너리 기반의 디파이 플랫폼이고, 자 개발자를 사실 뭐 그렇게 많이 모르실 건데 이 업계에서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하면서 알게 됐는데, 개발자가 자기의 생각을 담은 코인과 플랫폼을 만들고 그것을 이미 갖춰진 환경에 갖다 붙이는 등, 그리고 마케팅 활동, 펀드를 끌어오는 과정, 펀드를 쓰고 있는 토큰과 뭐 다른 토큰, 자기가 만든 다른 토큰, 남이 만든 다른 토큰, 다른 레이어 등등을 연결하면서 계속 성공을 시켜나가는데, 이 포렉스 샤크라는 형은, 개발자분은 정말 대단한, 뭐 가요계 BTS 같은 느낌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더 자세히 볼 수 있으니 이것도 넘어가고요. 그래서 어디, 이제 어느 체인에 있냐의 뜻인데, BSC,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메인넷에 있고, 준비물이 뭐냐? 자, 그러면 바이낸스를 써보신 분은 아실 텐데 BNB, 바이낸스 코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디파이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메타마스크 개인 월렛, 개인이 다루는 월렛이 필요한데, 자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기초부터 공부를 하시고 기회가 되면 제가 그것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드립 커뮤니티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그래서 메타마스크를 연결 후 뭐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간단히 한번 볼게요. 홈페이지를 가서. 자, 드림 네트워크는 포렉스 샤크와 BBA 팀에 의해 개발된 최근 프로젝트입니다. BP20 BSC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에서 연동되어 있고, 거래를 하거나 스테이크를 하거나 유동성을 공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있고, 자 하나씩 넘어가 볼게요. 자, 스왑은 말 그대로 거래를 하는, 지금 찍는 와중에 또 엄청 올라네요. 자, 스왑은 특정 토큰을 거래를 하는 곳입니다. 단순하게. 그래서
당연히 여기는 이제 드립을 살 수 있는 곳이죠. 바이 드립을 할 수 있는 거고, 메타마스크를 연결한 상태에서는 내 BNB, 바이낸스 코인을 써서 드립을 살 수가 있고, 반대로 드립을 팔고 싶다면 여기서 드립을 팔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퍼셋. 자, 퍼셋은 수도꼭지라는 뜻이고요. 이 수도꼭지에다가 본인이 준비한 드립을 디파짓 예치를 합니다. 근데 또 중요한 점 하나가, 이렇게 디파짓을 하면서 매수를 하면 디파짓으로 정정합니다. 해당 물량은 이 스마트 컨트롤에게 영원히 묶이고 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스테이크가 불가능한 형태입니다. 아마 기존에 아시던 디파이랑 좀 많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얘기했던 디플레이셔너리라는 특징이 적용이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활동들을 통해서 뭐 수익을 늘려가든 창출하든 그 외에 다른 액션의 디파짓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내용이 조금씩 복잡하네요. 네, 계속 하던 건데. 자, 그래서 하지만 내가 디파짓 해놓은 드림 물량의 1%가 매일 재생산되고 이를 회수하거나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회수는 말 그대로 재생산돼서 바구니에 담겨있는 그 물량을 내가 빼서 내 주머니에 다시 넣는 거예요. 내 지갑에 넣는 거죠. 그리고는 재투자한다는 거는 이 스마트 컨트롤에게 그대로 다시 넣게 됩니다. 자, 이 두 개의 활동은 내가 투자한 금액을 이제 조금씩 회수를 하려면 회수를 하고 원금을 불리려면 재투자를 하는데, 자, 그때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총 보유 드립 물량의 365%까지가 회수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점점 드립의 매직이 발동이 됩니다. 계속 볼게요. 써놨네요. 이제 핵심 사항이 나옵니다. 매일 재생산된 1%의 드립 물량을 재투자하고 다음날도 또 재투자하고. 자, 혹시나 재투자 안 하셔도 되지만 진짜 굳이 하늘이 무너질 일이 없다면 하시는 게 맞습니다. 무조건 승리입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 한 번 더 읽었습니다. 자, 그거를 컴파운딩이라고 다들 얘기를 하고, 드립에서는 하이드레이트, 수분을 다시 공급하는 행위를 해줍니다. 자, 이 컴파운딩이 드립의 진정한 파워고 실제로 엄청난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자, 복리예요, 복리. 복리에 이거를 계속 쌓다 보면은 실제로 어마어마한 효과가 나죠. 진짜요? 네. 끝이에요? 아니요. 더 플랫폼과 레이어를 확장합니다. 자, 여기까지 멈추고 드립을 볼게요. 자, 그래서 드립 안에서 퍼셋 수도꼭지라는 스마트 컨트롤 계약에 내 드립 물량을 디파짓 하면, 다시 보여드릴게요. 영원히 이 스마트 컨트롤에 묶여서 전체 물량을 한 방에 언스테이크 빼낼 수는 없습니다. 매일매일 그 물량의 1%가 재생산되는데, 지금 보시면 방금 올라갔죠? 제가 현재 디파짓 물량이 323.062개인데 여기서 1%의 물량을 어베일러블, 가용한 물량으로 돌려줍니다. 그래서 24시간 동안 요거의 1%니까 약 3.23개 정도 되겠죠. 그래서 현재 쌓인 게 2.794개니까
하루가 좀 안 되게 한 19시간, 20시간 됐을까요? 그 정도 제가 그대로 놨던 상태네요. 그래서 이거를 하이드레이트, 재투자, 공급, 수분을 재공급한다, 재투자 할 수 있고 클레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시스템이 운영되는 기반은 세금으로 이루어지는데, 뭐 요새 핫한 주제죠. 언제나 핫한 주제지만, 자, 10%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클레임할 때도 10%의 세금이 발생을 합니다. 자, 디파짓 할 때도 10% 발생한다 라고 써있고, 클레임에는 안 써있지만 10%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럼 하이드레이트, 재투자 하는 데에는 세금이 5% 들어갑니다. 세금 5%. 네, 좋죠? 자, 세금은 우선 절반 내는데, 그렇게 넣게 되면은 이 가용한 물량이 디파짓으로 들어가면서, 예를 들면 이게 3이 됐다고 할게요. 3.0이 되면은 이 3.0이 디파짓에 그대로 더해집니다. 다만 이 맥스 페이아웃, 최대 회수 물량은 디파짓의 3배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계속 받아간다면 그 이익이 계속 극대화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벌써 두 번의 효과를 받게 되죠. 내가 가지고 있던 물량을 디파짓에 넣으면서 물량을 늘리고, 그 물량이 디파짓 되면서 맥스 페이아웃이 3.65배 더 커지고, 자, 3.65배란 내가 디파짓에 넣었던 물량의 3.65배가 커지는 겁니다. 까지 간단하게 우선 퍼셋 내용을 봤고요. 자, 레저버는 백서 화이트 페이퍼에서 보겠습니다. 이쪽에 보면 화이트 페이퍼, 백서를 볼 수 있게 링크가 달려 있고요. 이렇게 열리고요. 이건 제가 따로 저장을 해놨습니다. BR34P 토큰을 사는 곳에 대한 설명인데, 자, 요거는 좀 복잡하죠. BREAP이라고 읽어요. REAP로 대신해서 BREAP이라고 읽고, 요것도 백서 내용에서 보겠습니다. 자, 튜토리얼 유튜브 영상이 달려 있고요. 언어를 바꾸는 곳인데, 자, 눌러보면 한국어가 있어요. 근데 처참합니다. 네, 저는 안 누르고 그냥 이제 보고 있고요. 정 필요하신 분들은 눌러서 보셔도 되는데, 이렇게 눌러볼게요. 자, 자, 디파짓, 매장, 뭐 클레임 등 주장, 뭐 똑똑물, 네, 아시겠죠? 적응하실 분들은 우선 한글로 하셔도 되는데, 적응하자마자 영어로 넘어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 디플레이셔너리 토큰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자, 대부분의 토큰이 세금이 적용이 된다면 디플레이션, 물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정확히 뭐가 좋은 효과인지를 한번 볼게요. 자,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 그리고 기존 화폐, 뭐 우리가 이미 쓰고 있는 화폐 시스템이죠. 각 국가별로 화폐를 가지고 있고, 비트코인의 유통량 특징을 먼저 정의를 해보면, 비트코인은 발행량이 한정된 하드머니, 자, 요건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반감기라는 것이 있고, 반감기가 몇 년에 한 번씩 오는데, 그때마다 유통량이 반으로 줄어든다 까지 봤고요. 기존 화폐는 피아트머니, 해외 거래소 써보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미 잘 알고 계실 건데, 피아트, 현물, 기존 화폐 현물이라고도 하고, 자, 그런 기존의 화폐에는 각 국가, 뭐 우리나라는 뭐 한국은행이든 미국은 뭐 미국 연방이든 발행량이 늘어나는
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화폐를 찍어내면 그게 물량이 늘어나는 거죠. 그것을 반영하여 기존의 화폐 시스템은 인플레이션 화폐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뭔가 물량이 늘어난다 라는 건데, 당연히 돈을 찍어내면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 기존의 화폐 돈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가치가 떨어지는데, 비트코인 아니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드립의 경우에는 디플레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같은 수량을 들고 있어도 그 단가가 올라간다. 스왑으로 가서 이 단가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방금 우리가 수도꼭지 포셋에서 봤던 것처럼 드립을 준비해서 드립을 매수해서 디파짓을 넣는 순간 스마트 컨트롤에게 영원히 기속하게 되고, 그때 발생한 세금 그리고 여기에 영원히 묶인 디파짓을 통해서 디플레이션이 계속 발생을 하게 됩니다. 무조건 이게 주는 건 아니고 디파짓을 하는 사람도 있고 클레임을 해서 빼서 수압으로 넘어와서 드립을 팔아서 수익을 챙겨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미 그것에 대한 균형이 상당히 많이 맞았거든요. 지금 드립이 언제 오픈을 했냐면 드립 라운치 4월 20날. 자, 이거는 카운트다운 항목인데 제가 그냥 기억하려고 저장해놨습니다. 제가 이때 들어간 건 아니고 저도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때 이후로 이러한 토큰 이제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잘 적용이 돼서 적당한 오르락 내리락을 보여주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조금 봤고, 핵심 사항을 제가 정리해 놓은 건데, 자, 그럼 아까 여기 화이트페이퍼 백서 내용을 한 번 더 가볼게요. 백서에는 내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방금 본 백서를 제가 다운받아서 살짝 메모를 달아놨는데 1, 2, 3, 4, 5, 6, 7, 8, 9 마지막까지 10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볼게요. 자, 드립을 소개합니다. 디플레이셔너리 토큰이고 매일 드립 물량의 1%를 돌려주고 이제 회수를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회수가 된 하루에는 1%, 이틀이 지나면 2%, 3일이 지나면 3%, 회수가 된 드립 물량을 내가 인출해서 팔지 재투자할지는 선택에 달렸습니다. 다만 드립의 매력, 진짜 파워, 궁극적인 힘은 컴파운딩, 재투자를 통해서 이자를 받아내고 복리 효과를 누리는 것에 있습니다. 자, 목차가 나와 있습니다. 드림 네트워크 소개하고 포셋 수도꼭지 내용 소개, 컴파운딩을 like a boss 대장처럼 하세요. 겁나게 컴파운딩 하세요 라고 여기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온보딩 시스템. 자, 온보딩은 회사로 치면 신규 사원이 입사했을 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적당한 교육과 멘토링과 응원의 말씀 그런 거죠. 자, 웨일 텍스 고래가 여기 있네요. 자, 웨일은 다 아시죠? 특정 토큰, 특정 플랫폼에서 단독으로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을 때 고래 세금을 매긴다. 자, 매겨져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내용입니다. 자, 레저보어는 호수라는 내용 뒤에서 자세히 볼게요. 그 이후 로드맵, 그 이후의 프로젝트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드립 네트워크는 BSC,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에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바이낸스 스마트 블록체인에 있습니다.
길게 설명이 돼 있는데 아까 본 내용들이 대부분 이제 길게 설명이 돼 있어요. 이 주소에 들어가셔서 뭐 스캠을 조심하세요 뭐 하는 거. 스캠 당연히 조심해야죠. 스캠은 이제 사기, 뭐 스미싱이든 피싱이든 인터넷이 활발해진 시대를 통해서 악성 코드든 뭐 사기 메시지를 넣어서 돈을 빼가고 코인을 빼가고 하는 행위인데, 제가 일반적인 코인만 하다가 디파이를 보면서 느낀 점들이 있었어요. 뭐 흔히 업비트, 빗썸, 뭐 아니면 해외 거래소까지 하는 분들이라면 바이낸스, 뭐 그 외 OKX, 게이트IO 여러 가지 앱들이 있는데, 디파이나 이렇게 중앙화 거래소가 아닌 탈중앙화 거래소를 하려고 정보를 얻으려면 내가 부지런히 돌아다녀야 해요. 특히 국내에는 한글로 된 정보가 많지가 않고 활발하면서 그렇게 커뮤니티가 별로 없죠. 근데 텔레그램이 이런 정보를 해외에서 얻는데 제일 활발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 걸 발견했고, 뭐 저 말고도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프로젝트 백서부터 영어로 나오니 영어 자료도 봐야 되고 외국인들이 무슨 얘기 하는지도 좀 들어보면 좋은 거죠. 그래서 조금 재미가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체득한 정보를 제가 방금 이렇게 특징으로 정리를 해드린 거고, 백서를 계속 보겠습니다. 자, 길어요. 넘어갈게요. 자, 퍼셋 수도꼭지. 네, 귀엽네요. 네. 자, 수도꼭지를 뭐 건축공사로 생각을 해보면 배관을 이제 그냥 박는 거예요. 큰 물이 어디 담겨져 있는데 거기다 배관을 닿으면서 내가 계약을 체결하고, 자, 그럼 이 배관을 뭐 떼갈 순 없죠. 이 배관을 떼간다고 내가 여기 배관을 통해서 넣은 물을 다시 회수할 수 없으니, 네, 설명이 잘 맞나 모르겠지만, 네, 넘어갈게요. 1% 1일 물량 회수라고 하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수도꼭지 계약에 체결된 드림 물량의 1%를 매일 돌려주고 이걸 365%까지 지급해줍니다. 자, 지급을 해주는 시스템인데, 자, 리퍼럴은 추천을 한다라는 거죠. 추천인 제도가 있는데, 추천인 제도를 통해서 내가 디파짓을 하는 활동을 하거나 이제 드립을 계약에 넣는 활동이죠. 그리고 컴파운딩을 하는 활동. 자, 컴파운딩은 디파짓을 한 이후 계약 물량에서 매일매일 나오는 물량을 재투자했을 때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 두 개를 이제 생산적인 활동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생산적인 활동을 할 때 리퍼럴을 통해서 이 행위의 특정 부분을 돌려받습니다. 리퍼럴 인에게 이제 물량이 추가로 넘어가는 거죠. 내가 남한테 뭔가를 뺏기는 건 아니고요. 순전히 리퍼럴을 받는 사람이 물량을 더 조금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그 리퍼럴을 당연히 악용하면은 시스템이 쉽게 망가지겠죠. 모든 코인이나 플랫폼들이 그렇듯이 드립도 그런 고민을 했는데, 리퍼럴이 어떻게 좀 돼 있고 한지는 나중에 자세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자, 리퍼럴에 대한 결론은 이 드립을 하고 포셋 수도꼭지 스마트 컨트랙에 디파짓을 하려면 무조건 한 명을 리퍼럴을 넣어야 돼요. 그게 드립의 개발자인 포렉스 샤크의 의도입니다. 커뮤니티를 실제로 활발하게 하기 위한 제도를 이렇게 강제적으로 박아놨고요. 어떤 지갑이든 간에 리퍼럴 한 명을 넣어야 내가 최초 디파짓을 만들고
수익 활동, 긍정적인 이런 액션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퍼셋 계약을 보는데 다시 나왔습니다. 완전 중요한 거, 디파짓을 한 드립 수량은 즉시 해제가 불가능. 이제 뭐 뺄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한다고 뺄 수가 없고, 이거는 스마트 컨트랙에 영구적으로 잠겨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드립의 핵심은 컴파운딩, 재투자하는 데에 있습니다. 계속 나오죠. 컴파운딩. 뭐 유튜브로 봐도 그래요. 뭐 외국인들 막 컴파운딩 막 이러면서 막 겁나 컴파운딩 한다, 열심히 한다. 하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한 번 더 강조드리자면 컴파운딩에 여러분의 승리가 달려있고 답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누르면 돼요. 컴파운딩 하면 돼요. 자, 넷 파지티브라는 상태는 내가 디파짓 한 수량과 에어드랍 한 수량과 클레임한 수량을 더하고 빼고 해서 나온 상태에서 리퍼럴에 적용되는 사항인데, 이거는 리퍼럴 나중에 볼 때 더 자세히 다룰게요. 자, 온보딩 시스템은 신규 유저를 받아들이기 위한 시스템인데요. 팀이라는 단어 있고 리퍼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신규 유저가 처음으로 드립에 메타마스크를 승인한 후 스마트 컨트랙 퍼셋을 시행을 하려면 한 명의 버디 지갑 주소를 넣어야 돼요. 자, 지갑 주소를 넣으면 내가 있고 내 위에 바로 위 버디, 쉽게 말하면 가족 관계에서는 차일드, 자녀 위에 엄마, 마더 월렛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한 명을 무조건 넣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걸 안 넣으면은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자, 퍼셋에 저도 이제 버디가 등록이 돼 있죠. 이 버디를 등록을 한번 하면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럼 이거를 안 하고 뭐 다른 사람을 뭐 나중에 해도 되냐?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디파짓을 하려면 무조건 버디를 한 명을 주소를 넣고 내가 준비한 드림 물량을 이제 디파짓 하면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리퍼럴을 한 이후에는 방금 엄마 지갑 있고 자녀 지갑 있죠. 내가 신규 유저라면은 내가 자녀고 내 위에 엄마 지갑이 있는데, 그거를 내려오면 다운라인 한 계단 내려온다라고 하고 올라가면 거꾸로 업라인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때 이 리퍼럴 물량이 올라오는 걸 받으려면 이 BR34P라는 토큰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엄마 지갑 기준으로 봤을 때 엄마 지갑이 한 개의 다운라인 리퍼럴 물량을 받으려면, 중요합니다. 리퍼럴 물량을 받으려면 엄마 지갑이 BR34P 토큰을 2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시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 지갑이 엄마 지갑을 버디로 등록하기 전에 미리 2개를 등록을 해놔야 돼요. 자, 같은 개념이 2계단 내려간 자녀, 실제로는 손자가 되겠죠. 우리 표현으로 하면 손자의 디파짓 또는 뭐 컴파운딩이 되죠. 물량을 받으려면, 리퍼럴 물량을 받으려면은 BR34P가 3개가 있어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늘어나요. 자, 근데 이게 그러면은 뭐 내가 지갑 있고 뭐 5개, 10개 만들어서 다 내 거 뭐 내 메인 지갑에 하면 되겠네? 가 안 됩니다. 자, 라운드 로빈 시스템은 이렇게 계단을 한 계단씩 계속 올라가면서 그 리퍼럴을 수행을 합니다. 복잡한데 자세히 더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셀프 리퍼링을 못하게 했다. 왜냐?
포렉스 샤크라는 개발자가 정말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고민을 했고, 그러면서 라운드 로빈 레퍼럴 시스템을 적용을 해놨어요. 자, 그러면 솔로 플레이어에도 제가 쳐놨는데, 자, 당신이 솔로로 하는 활동을 원한다면, 그런 것에 익숙하다면, 그럼 내 아래, 내 자녀, 내 손자, 내 손자의 자녀,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운라인 지갑을 만들지는 않는 거죠. 자, 그래도 됩니다. 나 혼자 하려면 그냥 한 명의 버디 어드레스만 내 엄마 지갑으로 등록을 하고 진행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권장하는 바는 다운라인을 더 확보를 해라 라고 하는 거죠. 점점 내용이 뭔가 수상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웨일텍스는 뭐 특정인이 너무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을 때 그 특정인의 거래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겠다. 쉽죠? 고래. 자, 레저보어는 호수라는 건데, 디파이를 해보신 분들은 다 압니다. LP, Liquidity Provider라고 해서 유동성 공급을 해주는 건데, 드립은 당연히 이 드립의 거래소 토큰인 드립과 우리가 드립을 사는데 사용된 이미 준비된 코인인 BNB를 묶어서 드립 BNB를 유동성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유동성 공급을 하면은 드립과 BNB 사이에 일어나는 거래에 수수료를 받을 수가 있게 돼요. 자, 요거는 나중에 레저보어 할 때 볼 건데, 드립과 BNB를 묶은 토큰이 드랍이 됩니다.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자, 드랍 어마운트 넘어갑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토큰과 플랫폼에 대한 기능을 정말 간단하게 봤고요. 자, 로드맵 보고서니까 이제 내가 나중에 어떤 걸 더 할지 계획을 발표를 해놓죠. 자, 로드맵인데 제가 써놨어요. 진짜 아장아장 걸어 나가려는 중. 이제 아가 단계, 유아 단계이고요. 내용이 많습니다. 크로스 체인을 하겠다. 크로스 체인은 지금 우리가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에만 있는데 거기서 더 확장을 해서 나가겠다라는 거고, NFT 핫하죠. 네, 많이들 하실 거예요. NFT에도 연동을 한다. 자, 근데 NFT를 활용한 게임도 포렉스가 이미 어느 정도 개발 단계에 있다고 인터뷰 때 밝힌 내용이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추후에 따로 안내를 드릴게요. 이렇게 그래서 드림 네트워크가 있고요. 잘 봐주세요. 이렇게 끝을 냅니다. 자, 그러면은 네, 드립은 다 봤습니다. 그래서 드립이 끝인가요? 뭐 이게 정보가 단가요? 그런 건 아니고, 코인에서는 개발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자기 프로젝트에 대한 거를 설명하는 것들을 AMA라고 Ask Me Anything 이라고 하는데, 그것들에 더 많은 내용, 정말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상당히 복잡하고 상당히 복잡한데, 드립이 지금 포렉스 샤크가 끌어가고 있는 플랫폼의 전부가 아니다 라는 게 또 있습니다. 예. 자, 요걸 먼저 볼게요. 지금 드립의 기본 기능과 드립의 백서, 플랫폼의 특징들을 조금 살펴봤고, 이 드립을 활용해서 레이어 1로 넘어갑니다. 자, 넘어간다라기보다는 확장하는 게 맞고, 자, 영어로는 The Manor Farm 이라고 되어 있고, 자, 요거는 또 백서에서 제가 캡처를 한 거예요. 자, 제목만 또 보면 그 다음은 레이어 2로 확장을 하는데, The Animal Farm, 동물농장까지도 확장이 됩니다. 자, 동물농장 많이 들어보셨죠?
책도 읽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정확히 이거 안 나서 찾아봤어요. 동물농장. 조지 오웰이 쓴 소설이고, 쉽게 말하면 실제로 농장을 배경으로 한 소설인데, 그 이야기는 당시 러시아 혁명을 겪고 부패한 정치 모습을 보이는 소비에트 연방에 대한 풍자의 메시지이면서도 모든 시대 속에서 나타나는 독재 일반의 보유를 보여주는 우화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은 동물농장 안에서 매너 파르, 매너 농장이라는 곳에 동물들이 있는데, 동물들이 반란을 합니다. 반란을 해서 매너 농장이 동물농장으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동물들이 반란을 했죠. 자, 그 컨셉을 이 드립의 개발자인 포렉스 샤크가 이 모든 레이어 확장에 적용을 해놨어요. 모든 인터뷰나 백서나 각종 커뮤니티 자료에 그걸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은 엄청난 홍보도 일어나고 있고, 방금 조지 오웰 내용을 본 거는 매너팜에서 동물들이 반란을 준비를 합니다. 반란을 이제 하는 걸 토큰에다가 담았어요. REV라고 담았고, REV 토큰을 이 레이어 1 때 잔뜩 모아야 됩니다. 자, 지금 이 드립은 운영 중이고, 레이어 1은 일부 기능만 오픈이 됐고요. 레이어 1의 오픈이 1월 4일,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아마 1월 5일 새벽이 될 거예요. 그게 될 거라서 그때 땡 하면은 해줘야 할 액션이 있고, 그런 것들이 또 이제 뭐 숙제가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제가 계속 또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특정 기간, 이제 2주 더하기 48시간의 휴식 시간 이후에 레이어 2로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 동물들이 farm을, 농장을 점령하게 되고, 그때 또 계속해서 플랫폼이 운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근본, 뿌리라고 적어놓은 이 드립 토큰과 플랫폼이 여기에 어떻게 적용이 되냐 라고 보면은 이 드립을 레이어 1에 쓸 수가 있어요. 자, 쓰는데 USD 미화 달러의 가치를 가진 바이낸스 BUSD를 묶어서 쓸 수가 있고, 각종 연계 액션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드립에서 생긴 물량이 레이어 1에 묶여지고, 이제 묶여진다라는 표현은 이제 조금 더 확인해서 해야 되는데, 각자의 풀이 있습니다. 드립 풀이 있고 레이어 1 풀이 있고, 근데 레이어 2는 레이어 1 풀을 그대로 갖다 부어서 하나의 바구니로 합칠 거고, 그렇게 합쳐지는 게 있고, 연계되는 게 있고, 분리되는 게 있고, 그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 레이어 1과 레이어 2 farm 개념은, 자, 이렇게 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이게 레이어 1과 2를 보여주는 내용이죠. 내용이 기니까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고 다음에 다시 볼게요. 귀여운 동물들이 있고요. 자, 레브 토큰을 최대한 많이 모아야 승리한다. 아까 조지 오웰의 내용을 이제 차용을 했죠. 그래서 드립이 실제로 어떻게 쓰일 수가 있냐. 자, farm의 이 농장의 핵심 farm 기능 중 드립과 BUSD를 묶은 LP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연계가 되는 거죠. 자, 이거는 farm의 백서인데, 자, 등록이 되어 있고, 자, 얘는 심지어 내용이 더 많아요. 진짜 복잡해서 제가 며칠째 공부하고 사람들이 엄청 많은 질문을 막 해대고, 뭐 이제 못 알아듣는 사람도 많아요. 사실 저도 막 다는 못 알아들었고, 그래서 뭐 이렇게 되고, 막 어떤 기능이 있고, 막 뭐가 있고, 포렉스 샤크 개발자가 이거저거 하면서 겪은 좋은 기능, 나쁜 기능, 플랫폼에서 얘기를 해야 하는 사항들을
되게 잘 정리를 해놨어요. 이제 사실은 어려울 정도로 잘 정리를 해놔서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돼지가 있고 개 토큰도 있고, 네, 실제로 있습니다. 픽 토큰, 덕 토큰. 자, 에미션 레이트, 방출률 계산도 따로 있고, 애니멀 팜에 대한 소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 볼게요. 드립이 뭐냐를 봤고요. 그럼 드립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레이어 1 매너팜으로 확장과 레이어 2 애니멀팜 동물 농장으로 확장을 하는데, 우선은 기본적으로 드립 포지션을 확보를 하셔야 돼요. 드립이 계속해서 레이어 1에 쓰이고 레이어 2에 쓰이고, 또는 레이어 1에서 레이어 2로 넘어가기 위한 준비, REV 레브 토큰을 얻기 위해서 또 드립이 쓰이고 계속 연계가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어려울 수 있는데, 저도 아직 어려워요. 그런 것들이 매력적으로 다가온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반응이 굉장히 좋고, 차트를 한번 볼게요. 드립 토큰, 자, 푸코인이라는 차트에서 이제 거래소 토큰 차트에서 드립이 검색이 됩니다. 여기저기 많아요. 코인게코에도 있고 다 있는데, 4월에 열려서 조금씩 올라가다가 이때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약 26에서 30 사이로 왔다 갔다 하다가 쭉쭉쭉쭉 올라가서 우선은 최고점을 찍었던 날은 16일이 레이어 1에서 레이어 1의 일부 기능인 가든을 오픈했던 날이에요. 자, 그래서 이때 엄청난 자금이 들어오면서 팍 올랐다가 그 내용을 조금 이제 기대하고 있던 드림 물량이 팔린 거죠. 그러면서 계속 이 한 단계 올라온 단가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드립이 쌓인 물량에 비해서 계속 파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올라가는 형태라고 보면은 레이어 확장을 하면서 점점 더 올라갈 수밖에 없죠. 점점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활동이 늘어나면은 이제 세금, 하이드레이스는 세금 5%, 회수를 하거나 파는 거는 10%의 세금 등등으로 계속 디플레이션 액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게임적인 요소를 넣으니, 실제로 게임이라고 다들 그래요. 포렉스도 게임을 얘기를 하고, 게임을 하는 느낌으로 사람들이 접근을 해서 자금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드립 얘기를 이제 하려고 했지만 메인으로 드립 얘기만 사실 할 수가 없어서 동영상이 조금 길어졌어요. 우선은 드립 기본 내용과 백서 오늘 봤고요. 드립이 레이어를 어떻게 확장할 건지, 그리고 현재 어디까지 있는지, 그 다음 일정이 어떤지 등등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다른 동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